일단은 여러분 이 봤던 예제는 제가 뭐 평창 올림픽을 주제로 하겠다라고 해서 스케치한 거를 기준으로 맞춘 거기 때문에 예, 나름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를 퍼온 예는 있습니다. 스키 점프나 스키하는 내용이라든가 여기 있는 눈 덮인 설원 같은 경우요. 자, 예, 이러한 내용 꾸미기. 자, 일단은 새 문서를 만드시고요. 컨트롤 N 누르신 다음에 자, 크리에이트. 항상 만들어진 문서, 웹 문서가 HTML5 버전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야지 되겠죠? 맨 위에.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봐드릴 테니까. 자, 저장부터 해야 됩니다. 왜 저장부터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현재 얘가 저장 어디 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 나는 지금 D 드라이브의 어느 폴더인데 바탕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한다거나 내 문서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하면 나중에 올리실 때 서버에는 바탕이 없어요. 내 문서도 없고요. 아시겠죠? 같은 폴더 안에 가족끼리 모여 있고 이걸 한 차에 올리는 게 웹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부터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다 저장할까? 아마 여러분 압축을 같이 풀었다면은 제가 저장한 이 폴더에다가 해주셔야지. 여기 이미지도 있고요. 이미지 속에 넣지 마세요. 제가 드렸던 소스 압축을 풀었던 그 자리에 헤더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다면 헤더 2 이렇게 한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름 똑같이 해도 되고요. 뒤에 2만 붙이면 되나요? 한다면 얘 찍고 뒤에 번호만 2라고 쓰시면 땡이죠. 이름을 써주니까. 그죠? 자, 저장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CSS. 자, 항상 우리는 바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하죠. 대상이 있어야지 그 사람, 지금 현재 없는 사람한테 아이디를 준다거나 CSS를, 클래스를 준다거나 하진 않겠죠. 그죠? 자, 이것도 문의, 의견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클래스와 아이디. 아이디는 유일한 애입니다. 유일한 애고요. 여러분 아이디.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이디는 하나밖에 없고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할 때 아이디 중복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일한 애, 하나밖에 쓰지 않는. 클래스는 혼자 쓸 수도 있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은 맨 꼭대기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다가 디비전을 만들어 볼게요. 혹시 어제 못 오셨거나 놓쳤던 분들 잘 보세요. 도구상자의 표와 테이블과 이미지 사이에는 디비전 넣기가 있었습니다. 좀 편리하게 코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디자인 모드가 아니더라도 코딩 모드에서도 바디에다 꼭 넣고 하셔야 되겠죠. 바디 안에다. 자, 디비전을 눌러보겠습니다. 짠. 누르니까 선택의 기로에 써 있습니다. 아이디어 클래스요. 물어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나는 위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한다면 아이디. 이름은 뭐로 할까? 한글 쓰면 안 됩니다. 영어를 쓰셔야 됩니다. 보통 그냥 표준은 아니지만 보통 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WRAP. 자, 뒤에는 보통 다시를 해도 되는데 다시 이거는 드래그가 안 돼요.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더바를 쓰셔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다시 할래요. 다시 하셔도 내가 틀린 건 아니지만 바꾸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헤더의 늘 내용입니다. 헤드와 헤더 뭔 차이냐? 지금 처음 배우실 때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헤드도 있고 바디도 있는데 헤드와 바디는 그냥 HTML 태그의 기본이 되는 그 머리와 몸이고요. 지금 정하는 디비전은 임의로 정하는 이름입니다. 보통 이제 맨 위에 있다고 해서 헤더 혹은 푸터 아래에 있다고 해서 테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테일, 꼬리. 예, 영어까지 소개를 하면서 자, 헤더. 보통 이렇게 하면 다 헤더라는 걸 알더라고요. 엔터 쳤습니다. 자, 이게 장점 중에 하나였죠. 디비전 아이디 해놓고 그 다음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뭔가 내용을 막 쓰려고 했던 부분을 좀 쉽게 해줬었죠. 자, 왜 다시를 쓰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아이디를 복사할까 합니다. 더블 클릭. 자,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일부만 되죠.
언더바를 써야 됩니다. 언더바. 지금은 뭐 이름 정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 어때요? 전체가 지목이 되죠. 자, 지금 현재 헤더에 머물러 있으시면 됩니다. 헤더에 있는 상태에서 CSS를 쓰겠습니다. 하드코딩. 자, 하드코딩 방식 말고 직접 약간 세미 하드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는 것도 하면서. 자, 여러분 그 F5는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제가 이 다시를 언더바로 바꿨다고 리플레시하라고 좀 요청을 하네요. F5번만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아, 그래, 왜? 자, CSS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스타일 시작해서 슬래시 스타일 아니야, 편하게 하자. 자, CSS 드림위버는 편리 모드와 직접 넣는 좀 불편 모드가 있다고 하겠죠. 코딩을 직접 하던가 아니면 편리한 이 방법을 쓰던가 같이 겸해서 쓰는 겁니다. 자, 눌러보시고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금 현재 얘는 아무 내용은 없고요. 여기 이름 정확히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 머물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나타난 거고요. 좀 다른 점은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문서에만 하겠다라고 할 때는 this document only고요. 헤더에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고 new style sheet를 누르면 한번 절차를 거치죠. 나중에 만들 거라면 CSS를 만들까? 아니야. 헤드 구문에 들어가면 어떨까? 현재 화면에서 보는 거니까 나중에 CSS를 하는 문서에다가 얘를 넣어도 돼요. 그건 후에 일일 수도 있고요. 현재 소스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현재 한 화면에서 저장하고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this document only에다 놓으세요.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자마자 낯선 말은 아니죠. 자, 박스. 예. 이거는 바디가 아닙니다. 바디가 아니고 그냥 랩 헤더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건 높이야. 높이를 제가 포토샵에서 200 정도를 잡았습니다. 자, 모든 내용은 박스라고 했죠. 박스 자리에 가셔가지고 높이를 200으로 써주세요. 200 픽셀이겠죠. 단위가 알아서 들어가겠고요. 얘는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뭐 OK 혹은 엔터 알아서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 화면상의 디자인 보기를, 기존에 열려있는 소스는 닫아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보셔도 꽉 차있는 느낌을 받으시죠. 자, 근데 얘한테다가 이미지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림으로요. 이걸 제가, 자, 현재 이 헤더는 밋밋한 하얀 배경을 쓸 목적은 아니었고요. 포토샵에서 이미 디자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헤더라고 하는 BG 헤더. 자, 사이즈는 밑에 속성창에도 있죠. 1920에 200으로 넓은 화면을 좀 고려해서 만든 높이 200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200 크기로 만들었고요. 현재 이 이미지를 여기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현재 이 CSS, 자, 요거 하얀 배경 보셨다면은요, 지금 아직 못 느낄 겁니다. 조금 화면인지라 넓은 화면에서 드림위버 하시는 분들은 좀 느껴질 건데, 자, 현재 있는 요 만들어 놓았던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그 창이 뜨죠.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러분 보시면 색깔 정도는 우리 간략하게 한번 했었죠. 자, 이미지가 여기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드래그가 안 되는 배경적 요소예요. 자, 여기 브라우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찾아보기입니다. 우리말로는. 자, 이걸 눌러보세요. 그럼 아마 멀지 않은 곳에 이미지 폴더 네가 배경이지? 찍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눌러봤습니다. 드림위버에서는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속성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그래 아까도 확인됐으니까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URL이 어떻게 써있나 잘 봐주세요. 이미지 폴더에 있는 슬래시 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OK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됐습니다. 이미지가 떠 있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F12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드래그가 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드래그가 절대 안, 얘는 드래그가 되겠죠. 얘는 대충 집어넣은 글씨인데, 자, 드래그가 안 되죠. 이게 이제 배경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소스 보기를 통해서 보신 거를 보면은 약간의 마진이 있네요. 바디 마진은 원래 제로로 놓고 하시는 게 제일 괜찮아요.
약간 떠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가운데 떠 있는 느낌. 자, 일단 가운데 떠 있는 느낌이 바디죠, 바디. 자, 바디를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바디를 찍어 놓은 다음에 CSS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은 클래스나 아이디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되어 있는데 태그에 이렇게 맞춰주면 바디가 나타납니다. 이런 태그 요소 같은 경우는 안에 아이디 클래스 위주로 먼저 나타납니다. 드림위버에서는. 자, 뭐 따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OK를 누르시죠. 태그를 맞추시면 알아서 바디가 나타나죠. 낯선 내용은 아니고요. 예, 박스를 0으로 마진을 0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뭐 낯선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 엔터를 치시면 되겠고요. 뭐 글씨가 들어가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글씨는 바디에 주시면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네, 깔끔하게 바디가 마진이 없는 상태가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예처럼 화면 가운데 1000짜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가운데 배열하는 거는 이제 크기가 딱 정해진 애입니다. 크기가. 자, 우리가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얘는 F5번 새로 고침. 자, 좀 늦게 반응하네요. 저장이 안 돼 있군요. 세이브 한 다음에 F5번을 눌러야 되겠죠. 아, 반영됐군요. 화면이 커지든 작아지든, 자, 그림이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미지는 고정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정도에 제가 디자인했던 원본을 보여드린 다음에 가운데 배치하는 부분을 볼게요. 자, 일단은 현재 이 글씨는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디자인 뷰에 말고요. 자, 랩 헤더 히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드래그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찌워집니다. 자, 여기다가 진짜 헤더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잡히니까 헤더라고 하는 애를 미리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시면 이름 쓰기에는 불편하진 않겠죠. 자, 요 자리에다가 헤더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디비전 만들기 눌러봤고요. 클래스를 하겠냐 아이디를 하겠냐. 헤더 속에 있는 헤더는 유일한 애다 한다면 아이디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주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죠. 예,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까지는 좀 잡아주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헤더에 적용할 너비는 1000, 높이는 동일한 크기 2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에 머물러 놓고요. 헤더에 이렇게 아이디 자리에 깜빡깜빡 이 상태에서 아니면 밑에 이 부분 누른 상태에서 자, CSS 추가하기. 자, 이렇게 경로가 보이는 형태 네임이 보일 때 이런 경우는 이 속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냥 놓고 OK 하시거나 앞에 있는 부분 찌우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OK 하는 게 편리하겠죠? 자, 들어왔습니다. 일단 박스 자리 가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너비와 높이거든요. 박스 자리 가봤습니다. 너비는 1000이다. 그 다음에 높이는 200이다. 자, 색깔로는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얘한테는 색깔은 안 들어갑니다. 내부 요소는 뭐 깔끔하게 이제 로고가 가운데 뜨게 하는 걸로 처리할 거니까. 예, 일단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오케이. 왜냐면 드림위버에서는 마진을 주게 되면은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자, 오케이를 눌러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랩 헤더는 너비와 높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진 값, 마진 0 오토 하면 화면 가운데 뜨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아셨죠? 마진 0 오토의 개념, 뭐 부연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0이 들어가는 거는 일단 상, 만약에 두 개로 나눈다면 상, 우, 하, 좌가 아니라 상과 우, 나머지 하와 좌는 상과 우를 따라가는. 자, 오토를 해주면 좌우로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좀 이따가 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가운데 뜨게 되겠죠. 세이브는 한 번만. 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별도로 CSS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예, 장점이죠. 자, 보겠습니다. 화면 정중앙에 가 있습니다.
화면 정중앙에. 제 화면이 좀 작은지라 그렇게는 안 보일 텐데 화면 정중앙에 여기 얘가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일 거예요. 누르자마자 좌우가 저 밑줄 친 것처럼 보이죠? 좌우는 저 정도의 여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게 이제 포토샵에서 제가 디자인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뭐 가이드라인이 잠깐 안 보이게 됐는데요. 자, 왼쪽에는 이제 스키 선수가 있고요. 1000픽셀에 맞게 이렇게 이만큼, 여러분이 아마 1000픽셀만큼에 맞게 얘를 짰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까지 좀 더 포함이 된 거지? 지금 들어간 게 얘가 헤드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헤드. 자, 됐고요. 이따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얘 이미지를 좀 건드려야 될 필요성이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일단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디자인 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아까 1000으로 만약에 디자인 하기로 약속했고 1000 속에 있는데 현재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이미지가 이 스키 선수가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될 이미지가 가운데로 거의 와 있죠. 네, 이런 거 이제 속성을 잡아 나가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넌 누구니? 나는 얘는 글씨 들어가는 거고 내가 랩 헤더야. 얘가 배경을 갖고 있는 애거든요. 얘가 배경을 갖고 있는 애. 지금 여기 있는 랩 헤더라는 애. 랩은 비닐 랩은 어떤 포장 단위를 막 쌀 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찾아가야 되겠네요. 자, 랩 헤더라고 하는 얘가 원래 근원이네요. 근원. 쟤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잡힐 때 더블 클릭. 자,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흔히 백그라운드 하면 뭐 간단한 뭐 배경 색깔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혹은 뭐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죠.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좀 틀려집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갈 때 일단 첫 번째, 백그라운드 리피트입니다. 백그라운드 리피트는 우리가 안 쓰게 되면은 그냥 보통, 반복되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백그라운드라는 애는 꼭 이 헤더, 랩 헤더라고만 하는 애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바디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바디에다가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은 리피트는 반복을 뜻하는데 반복을 원치 않는다면 노 리피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노 리피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태치먼트는 이제 내용을 좀 따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맞진 않으니까 지나가겠고요. 자, X 포지션. X 포지션은 수평을 말합니다. 수평. 어차피 Y 포지션은 수직을 말하는데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Y 포지션도 의미는 없고요. 자, 바디에다가 배경을 편하게 여러분 주는 연습을 뒤에 한번 해볼 테니까 꼭 디비전에만 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X 리피트 부분을 여러분 화살표 아래 부분 누르신 다음에 센터에 맞추시게 되면 화면 가운데 배경 이미지가 뜬다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X를 센터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래야지 화면 가운데 뜬다는 CSS가 생성이 됩니다. 일일이 다 누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센터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포토샵에서 디자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키 선수가 왼쪽에 팔을 감싸듯이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뜨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맞추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래요. 딱 맞게 나왔네요. 아까는 이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CSS 민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만든 CSS는 어떤 느낌일까 한번 봐볼게요. 코드 보기로 한번 봐보죠. 자, 지금 제가 적용했던 게 이건데 상당히 길죠? 여기서부터입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URL, 괄호 열고 어느 폴더에 있는 뭐뭐뭐. 그 다음에 리피트는 노 리피트. 그 다음에 포지션은 센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거 직접 넣는 것보다는 드림위버에서 처리하는 게 더 훨씬 빠르거든요.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낫겠고, 바디, 즉 바디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새 문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그림들을 한번 붙여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처리된 결과는
꼭 저장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봐야 되겠죠. 드림위버에서는 뭐 브라우저 보기가 필요는 없죠. 자, 여기 멀뚱하게 있는 저 글씨가 문제네요. 왜? 포토샵에서는 나는 현재 이 이미지에 맞게 제가 PNG 파일로 따로 떼냈거든요. 자, 현재 화면에 맞게 딱 돼 있는데 이 이미지가 위로는 약간 지금 보니까 21 정도로 잠깐 인포 창이 아니더라도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하는 동안은 높이가 보이죠. 21픽셀 정도 위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자, 우선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로고가 가운데 떠야 됩니다. 로고가. 일단은 로고를 그냥 글씨와 다르게 얘는 디비전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P 태그를 써서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이고 특정한 영역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얘도 디비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디비전이 좀 많이 들어가죠. 자, 지금 현재 이 글씨는 지우겠습니다. 코드 보기로 들어가서 하셔도 되겠죠. 현재 이 글씨 디비전이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예정인데 이미지를 바로 안 넣을 거고요. 로고라고 하는 디비전을 만든 다음에 넣을 겁니다. 디비전 연습 가운데 뜨게 하기. 방금 천에 가운데 뜨게 한 거랑 똑같은 마진 0 오토가 나오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또 이미지 자체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니? 자, 디비전 직접 만들기에 이미 편한 거 느끼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누르시고 글자를 좀 찌우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상단에 있는 로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단에 혹시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예, 아이디와 클래스 뭐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뭐 반복되겠냐라고 한다면 클래스고, 아니야 하나다 유일한 거다 한다면 아이디. 영어로 아이디를 로고라고 하겠습니다. 로고. 엔터. 자, 실제 이제 헤더 속에는 글씨 대신에 이미지 하나, 혹시 모르죠.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다른 형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있는 저 글씨는 의미는 없습니다. 자, 저렇게 만약에 파랗게 보이신다면은 딜리트를 잠깐 해주시고요. 자,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데다가 이미지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띄워져도 안 되고요. 괄호가. 그래요. 나 준비됐습니다. 자, 드림위버에서 이미지 넣기. 원래는 이미지 src라고 하는 태그를 쓰셔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죠. 여기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디비전 옆에 많이 쓰는 공통적인 common 이란 뜻의 나무 그림이 있죠. 이걸 눌러보세요. 누르면 여러분이 이미지를 찾는 select image source. 나는 로고를 원한다. 로고를 선택해 보세요. 네, 당연히 URL은 이미지 폴더에 있는 로고 png라고 나오겠죠. 다른 경로로 돼 있으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같은 폴더에 있나 안에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엔터. alternate text.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를 좀 대신해 줄 만한 부연적인 설명을 좀 하신다거나 할 때 쓰는 부분이고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한글이나 아니면 기타 해당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름 언어로 쓰셔도 됩니다. 그냥 착하게 한번 로고라고 한번 써볼까요? 로고. 이미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이미지의 구체적인 정보는 굳이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태그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자, 오케이. 자, 태그는 보셨죠? 이미지 한 칸 띄우고 src, 그 다음에 경로 이름, 너비와 높이, alt는 이제 이미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고요. 그래요, 나 준비됐어요 라고 로고 속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로고라는 디비전 안에 로고 png가 있는 거죠.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뷰에서 볼게요. 늘 그렇듯이 디비전은 항상 크기를 정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펼쳐집니다. 와우, 넓게. 높이는 얘 이미지까지 빼버리면 싹 해서 막 아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타날 거예요. 글자라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 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서 181, 106. 좀 여유있게 크게 하셔도 되겠지만 사이즈에 맞게. 드림위버에서는 사이즈까지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181에 106이라는 거. 예, 81에 6,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로고라는 디비전을
규정을 해볼게요. 왜요? 가운데 뜨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뜨게 할 목적이기 때문에요. 자, 로고라고 하는 디비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 말고요. 로고라고 하는 디비전 속에 커서를 위치해 주시고, 자, 로고라고 하는 디비전에 대한 정의를 들어가 볼게요. 자, 더하기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어느 안에 있는 로고 맞지?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다. OK를 누르세요. 혹은 엔터. 사이즈. 자, 사이즈는 정해져 있죠. 181에 106. 기억력이 좋은데? 자, 박스 자리 가서 너비를 181에 106으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 됐고요. 자, 일단은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뷰에서 봤을 때 로고에 맞게 로고라는 디비전에 맞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응용입니다. 얘를 화면의 가운데 뜨게 하겠다. 물론 이제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해서 글씨라고 하는 개념이 가운데 뜨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현재 얘는 디비전이거든요. 가운데 뜨게 해야 된다면 0 오토가 항상 답이에요. 아시겠죠? 0 오토. 가장 간편한 모드가 코드 모드죠. 자, 로고가 있습니다.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기신 분들은 좀 지우셔도 무관합니다. 앞에 이렇게 지우셔도 무관한데 그냥 놓고 일단 볼게요.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자, 일단은 위트 밑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그냥 직접 쓰시죠.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마진, 한글이네요. 영어로 놓고 M, 마진, 0 오토, 0 한 칸 띄우고 오토. 혹시 더 들어갈 일 있으면 남겨놓고요. 자, 가운데 뜨는 걸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이브. 자, 디자인 보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가운데 뜬 건 맞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대로 나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잘 맞춰졌어요. 자, 잠깐 위로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21 정도.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 너는 대체 어느 속에 있냐? 나는 현재 이 헤드라고 하는 내용에 있다. 그러면 헤드에 있는 위 여백, 안쪽 여백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위쪽 여백을 21 정도 하면 그만큼 떨어지지 않니?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한 모드인데요. 자, 현재 이 화면 속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내리는 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누굴 말하는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헤더, 너는 네 안에 누가 있니? 자, 밑에 봤잖아. 로고라는 애가 하나 더 있는데, 자, 마진 옆에다가 한 칸 띄워주시고요. P, 패딩입니다. 패딩. 패딩 탑, 위로, 안쪽 여백. 여러분, 표,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위의 여백, 셀의 여백을 주겠다 한다면 위로부터 얼마, 왼쪽으로는 얼마, 아니면 모두 다 같이 이런 개념 있죠. 그런 개념으로 글씨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는 패딩 탑이라고 합니다. 위의 안쪽 여백을 패딩 탑이라고 하고요. 더블 클릭 혹은 엔터.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정해진 픽셀 수만큼 21 픽셀. 아마 여러분 똑같이 내용 그대로 하시는지라 21 픽셀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저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를 위로부터 21만큼 띄운다. 자, 리프레쉬 혹은 저장. 디자인 뷰를 보기 전에는 리프레쉬. 자, 위에만큼 떨어진 애를 보실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좀 밑으로 좀 밀려나가는 그런 감이 좀 있네요. 자, 여러분 세이브를 한 다음에 현재 그 내용을 F5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제가 원하는 대로는 일단 나왔습니다. 21 픽셀. 이 패딩이라는 거, 아니면 보더라는 거, 혹은 마진이라는 거는 실제 크기에 약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실제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 디자인 뷰에서 봤던 이런 내용처럼 21만큼 좀 내려가는 좀 감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정확히 맞추시려면은 20만큼을 높이를 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밀려나면서 내가 표현할 공간이 밀려났다. 아까는 깔끔했는데. 자, 이럴 때 여기 헤더 부분에 이 200이라는 부분을 20을 빼서 한 180 있어요. 정확히 맞춘 건 아니었지만 로고는 20 하면은 딱 계산이 맞게 떨어질 것 같네요. 자, 봤고요. 이 헤더 밑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어때요? 밑에 드림이버에서 보는 분들은 그 태가 보여. 근데 일반 분들은 그 내용을 안 보입니다. 내용이 안 보여가지고 드림이버의 디자인 뷰와 포토샵의 뷰를 맞출 때, 자, 내가 이 안쪽 본래 높이로부터 20만큼이 밀려나가서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한 거고요. 정확하게 뭐 21로 하신다면 계산을 해서 1만큼 뺀다거나 1만큼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디자인한 대로는 화면 코딩상에는 문제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 상단 처리하는 부분, 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아랫부분에다가는 일반적인 헤더에 들어가는 뭐 로고가 왼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기도 하고. 플롯이라는 개념, 제가 사전적 의미로 그냥 플롯이라고 해서 흑손이다. 자, 태그가 플롯이 흑손이다라고 해서 흑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원천적인 이미지 그 사전적 의미고요. A 태그는 앵커입니다. 앵커. 앵커의 약자인데 앵커 하면 여러분 아시죠? 앵커맨. 앵커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라고 했다면 여러분 다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앵커는 꼭 자리를 위치해 있고 손석희 앵커 하면 손석희 앵커가 손석희 앵커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위치에 찾아가는 주소지라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사전적 의미와 태그상에서 쓰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죠. 흑손은 왼쪽에 붙일 수 있고 위에도 붙일 수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에 붙일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사전적 의미와 태그에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플롯은 왼쪽 오른쪽, 앵커는 링크되는 경로의 주소지 혹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닷이라고 하면 해군 무거운 쇠, 해군 표시로 많이 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네임드 앵커도 이름이 있는 앵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쓰고 드림이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정식적인 이름은 앵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부분 확인하시고, 자, 현재 보이는 화면을 컨트롤 누르시면서 휠을 조절해 보세요. 로고가 가운데 계속적으로 뜨고 있는지. 너무 확대하면 안 되겠지만 가운데 뜨고 있고 이미지도 가운데 차지하고 있죠. 아마 이렇게 큰 모드에서 보는 분들은 없겠죠.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자 정도 크기에 보통 모니터 해상도가 맞춰져 있거든요. 스마트 TV는 와이드 TV나 마찬가지로. 나름 1000을 넘어가는 경계에 한 이 정도와 이 정도로 제가 짰던 부분이었고, 혹시나 더 넓게 꾸미실 분들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미지를 뭐 다른 버전의 이미지로 뭐 1920이 아니라 뭐 2000 얼마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꾸미신다면 전혀 무관하게 내용물들은 가운데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배경 이미지와 관련된 그 이미지 위치라든가 반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세문서를 잠깐 만드시고요. 같은 경로 내에 저장을 해 주시죠. 보통은 이제 저장하고 있는 같은 경로에 저장이 됩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 그냥 BG라고만 써주시죠. 배경 특집 하셔도 되겠고요. 배경 이미지, 그렇죠. 배경 이미지 적용이라고 적용 예로 한번 볼게요. 그냥 바디에다 줄 테니까 편하게 보세요. 위치 잡는 것도 안 하고 바디 갖고만 할게. 오케이?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우리 이제 배경 이미지만 쓰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디비전 안 만듭니다. 자, 배경 이미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바디에다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글씨가 있다는 표시는 낼 겸해서 뭐 이렇게 뭐 글자를 넣으신다거나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바디는 우리 지금 현재 바디를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바디. 잘못하면 P에다가 배경을 넣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글씨에다가도 배경을 넣으실 수가 있대요. 이상하죠. 밑줄 친 검은 색깔, 밑줄 친 무슨 빨강 색깔 이런 거 보실 거예요. 안쪽에 배경이 꽉 차여져 있는 안에 하얀색 글씨, 이런 개념이길 텐데 잘못하시면 안 되겠고요. 바디에 맞춰 주신 다음에 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 볼게요. 더하기 눌러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거 잘못 누른 거예요. 제가 P 부분에 좀 머물러 있었네요. 바디에다 줄 거니까 P는 좀 찌워 주시고요. 아까 그 말이 계속 나왔네요. 자, 바디. 나는 바디에다가 배경을 써야지. 이거 아직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배경 이미지에 뭐 꽃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 많이 쓰기도 합니다. 바디. 오케이. 자, 배경 이미지를 뭘로 쓸 건데 백그라운드 가셔야 되겠죠. 일단 이미지를 로고를 한번 골라보세요. 로고 고르셨나요? 자, 골랐으면 일단 다 무시할게요. 로고 썼다 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냥 이미지만 적용하면 바탕 화면 바둑판 배열처럼 이미지가 쫙 반복돼요. 마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의 패턴처럼. 아시겠죠? 패턴처럼. 자, 배경 이미지의 지정만으로는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아까는 왜 그랬을까요? 틀이 200에 딱 맞춰놨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바디를 다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왜요? 백그라운드를 보여드리려고요. 자, 리피트는 여러분이 지정하는 거에 따라 틀린데 리피트 한번 눌러보세요. 반복해 줄까? 기본이 반복입니다. 노 리피트 말고 밑에 뭐가 있나 볼게요. 그냥 리피트는 안 누르셔도 돼요. 안 눌러도 반복이 됩니다. 자, 많이 쓰는 리피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X 리피트. 이게 뭔가요? 수평으로만 반복돼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수직으로 깐 거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꾸며놨다. 조그만 조각이다. 자, X 리피트에다 놓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만 갑니다. 그라디언트가 들어갔거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배경 이미지를 꾸며놨다. 조그만 조각이다. 이럴 때 리피트를 X 리피트로 하게 되면 화면 꽉 차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 단순한 이미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의도된 대로 만약에 이미지를 꾸며놓으면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이미지가 쫙 펼쳐지듯이 꾸밀 수가 있습니다. 소용량으로 이미지를 꾸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배경 이미지 X 리피트를 포토샵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200짜리, 100짜리 정도 되나요?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하얀 색깔과 파란 색깔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본 후에 그라디언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디언트 중에 가장 기본인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눌러볼게요. 누른 다음에 리니얼 그라디언트를 여러분이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요, 하늘 같은 느낌을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바디에다가 하늘 같은 느낌을 뿌려줄까? 오늘은 눈 오는 날이죠.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눈, 뭐 이렇게 점으로 2개로 이렇게 눈 내리는 것처럼 2개 정도를 대각선으로 뿌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혹시 얘 가치가 있다면 저장을 해주시고요. 위치는 항상 어디? 연습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인덱스가 있고 아니면 웹 문서가 있고 그 안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img라는 폴더 속에 써주시면 제일 좋겠죠. 자, 지금은 위도한 건 아니었지만 같은 경로를 찾아서 내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저장한 파일은요, bgsky라는 파일입니다. 실은 뭐 이미지스 안에 좀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bgsky라는 jpg를 만들 건데요. 자, 항상 폴더의 경로, 웹 문서의 경로가 일치하던가 아니면 안에 있는 폴더여야 되고요. 자, 웹용 저장하기 해서 jpg로 해봤습니다. 위치는 어디다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다 하느냐? 이미지스 안에 모아놔야 되겠죠. 배경 헤더 말고 지금 스카이라는 배경을 저장해 놔야 되겠죠. 오케이. 자, X 리피트의 예를 지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림이 너무 심란하죠? 저런 목적은 아니고요.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이미지 어디 있나? 스카이 찾아봤습니다.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한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헤더에 이미지를 안 써도 되는 최용량 이미지 처리하기. 여러분들은 이런 건 얼마든지 업데이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만 바꾸게 되면. 경계는 알 수가 없죠. 혹시나 경계를 남기신다면은 혹시 이 파일을 좀 보관하셨다가 눈 오는 건 아니겠지만요. 여기다 좀 표시를 내볼까요? 얘가 끝나는 부분이고요. 얘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중간에라도 작게 하나 눈 모양처럼 보이긴 하네요. 세이브. 웹용 저장하기. 아마 같은 이름이니까 그냥 엔터 치면 덮어 쓰겠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드림이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좀 어색하게 내리고 있죠? 자, 그렇죠? 이렇게 어떤 느낌을 살린 아마 카페라든가 아니면 저기 블로그 같은데 배경으로 쓴다면 그런 정도에 어울리겠네요. 아니면 뭐 스키장 이런 데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